네, 안녕하세요. 이상화의 모래세무,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안전한 무형자산 감정평가 관련해서 네. 이상용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 부분인 건데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상용 감정평가사님 이제 프로필을 이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저랑 한 3년 정도 이제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네. 뭐 제가 느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특허도 그렇고 상표도 그렇고 영어권도 진행을 했지만은 저랑 네. 이제 꽤 여러 건을 진행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한 건도 없었다라는 네, 부분에 네. 있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별 말씀.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특허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이게 말이 많고 좀 탈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평가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그게 무슨 문제냐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다뤄보자라는 네. 부분에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한번 네.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자, 이제 특허권 감정평가에 대한 절세 효과에 관련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인 건데요. 대표이사가 이거 이제 법인, 뭐 평가사님의 이제 시선으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네. 특허권이 그 가지급금 정리용이라든가 법인 자금의 개인화 또는 뭐 증자를 네네. 통해서 규모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네네. 이때 대표이사 개인의 절세 효과와 법인이 갖는 절세 효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우선 특허를 법인에 매각을 했을 때 이게 양도 차익이 아니라 네.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서 네. 전체 100%의 양도대금 중에 60%가 비과세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대표이사는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거를 사간 법인에서는 7년간 감가상각을 해서 매년 영수증 없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갖고 네네. 법인세 절세 효과도 발생하죠. 네네. 네, 이런 측면에서 아주 유용한 절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게 기타 소득의 이제 범위하고 그리고 필요경 비율의 조정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건데, 뭐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다 아시고 계시는 부분일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80% 자체를 필요경 비율로 이제 인정을 해줬는데, 18년도에 70%, 19년도에 이제 60%로 네. 떨어지면서 네네. 그 이후에는 50%로 아직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요. 네네. 올해 그 여름에 네네. 개정안이 올라왔죠. 네. 그 2022년부터 적용될 네네. 세법 개정안이 이제 예고가 됐는데, 거기에도 필요경비 50%로 하향된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네네네. 네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국세청이 이제 19년 이후에 이제 세무조사에 있어서 특허권에서 거의 완성을 했기 때문에 네네. 법을 굳이 고치지 않아도 네.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뭐 재밌는 요소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네네네. 또 이 부분이 전혀 또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다라는 네네. 부분에 있어서 일각에서는 좀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평가사님 모시고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이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요. 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시죠. 자,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제 뭐 법인세 관련해서는 뭐 내용 연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네. 평가사님 시선에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무형자산이 뭐 영어권도 있고 디자인권, 신용신앙권, 상표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특히 특허권만 상각기간이 7년입니다. 네네. 특허권만 그런다는 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좀 진지하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네. 저희가 특허권을 비롯한 무형자산을 어떤 절세 효과를 위해서 양수도를 할 경우에 네. 종전에 보면 그 지방청에서 세무 소명이나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인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위기감을 갖고 계시죠. 네네. 합법적으로 합리적인 업무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네네네. 내용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인 그 마인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네. 좀 정리했습니다. 네네. 행정행위의 하자는 이제 크게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고, 네네네. 그 실체적 하자 안에는 주체, 형식, 내용의 하자가 있고, 절차적 하자는 그야말로 절차의 하자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특허권 양수도와 관련돼서
작년에 세무서로부터 부인된 사례들이 좀 네네. 다수 발견됐죠. 그렇죠. 그럴 때 뭐가 사유가 됐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첫째, 이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평가한 페이퍼, 네네. 네, 그게 주체하자고요. 네. 그 대표적으로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 네네. 이런 분들이 평가를 했다면 그건 주체하자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형식의 하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감정평가사의 형식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감정평가서에 형식을 갖추지 않은 임의 양식을 갖고 평가서를 쓰게 될 경우에는 저 또한 이제 부인의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하자가 있겠는데 내용의 하자는 광범위합니다. 우리 그 공무원 분들이 부인할 때 어떤 그 평가서의 내용의 하자가 있다라고 발견한 거예요.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그 내용의 유형은 상당히 다양하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또 구체적인 실사례로 보여드릴 겁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절차의 하자는 감정평가와 관련돼서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나가지 않고 평가를 했다거나 네네. 네,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예를 들면 뭐 돈을 좀 빨리 벌고 싶어서 네. 출장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네, 그냥 탁상 행위로 평가서를 쓰는 것도 절차의 하자입니다. 감정평가사는 무조건 대상 물건의 확인을 위해서 현장을 나가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고액의 금액으로 평가된 금액이 있는데요. 이 네네. 부분을 한번 토대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왜냐하면 세무사님과 제가 그동안 수십억짜리 무형자산 네네. 평가한 것들이 여러 건이 있지만 맞습니다. 단 한 건도 지금 문제가 된 적이 없죠. 소명이나 지금 세무조사 네.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죠. 네네네. 그 화면에 나오는 걸 잠깐 보게 되면은 네네. 특허와 상표를 합쳐갖고서 모 감정평가법인에서 55억을 평가했대요. 네네. 그 다음에 감정평가 보고서란 얘기가 나와요. 네네. 이거는 참고 자료이지 보고서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시가로 볼 수 없다. 그 보고서가 제가 알고 있는 그 평가서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네네. 감정평가사는 누구한테 보고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네네네. 이해관계인 A와 B 사이에서 공정한 가치를 평가해주는 사람이지 네네네. A와 B 누구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는 보고서란 말을 쓰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시장에서 이상하게 보고서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법률 용어로 감정평가서라는 5글자 외에는 더 이상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됩니다. 그 용어 네네네네. 5글자. 네. 이건 해명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데요. 네. 뭐 이 부분도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네. 작년 여름에 네. 부산 지방청 관할하에서 대략 100여 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았죠. 네네. 네네. 그 단순한 소명 요청이 아니라 상당히 기획조사로서 강도 높게 조사가 들어갔는데 네네. 저 사안을 보면 어느 업체의 그 소명 요청이 들어온 문서인데요. 네.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특허권 양수도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해라 이렇게 그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시기를 보면 2020년 7월이니까 여름경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죠. 부산청 관할하에서 100여 군데 업체가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부인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화면 왼쪽에 있는 것은 대표님께서 출원하신 특허예요. 네네. 그 오른쪽에 있는 과거 출원한 특허라는 것은 그 회사의 종전에 있던 특허의 그렇죠. 명이에요. 네. 일명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연구 내용인데 네네네. 지금 잘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특허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똑같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네. 지금 같습니다. 네. 위에 거는 현장 네네네. 접속용 광섬유 커넥터. 근데 밑에 거는 보면은 광섬유 어레이 연결용 블록의 제조 방법 네. 거의 유사하죠.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연구소에는 연구원들이 있고 네. 그들이 또 발명한 게 있는데 그거와 연구 내용이 지금 사실상 제목도 같다면 연구 내용도 많이 유사하지 않겠나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죠.
똑같이 이제 쟁점 특허가 과거에 있었던 걸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한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과거에 연구했던 자료가 거의 그대로 연결됐던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네. 심지어는 그 연구원이 실제적으로 저 대표님한테 엄청난 뭐 영감의 수준을 넘어서서 네. 거의 그대로 네. 베껴서 줬다라고 볼 만큼을 네. 이제 정황들을 저런 식으로 이제 잡아내는 부분들이 이제 세무조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평가사님이 그 내용에 하자라고 네. 오늘 정확하게 이제 명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좀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면서 좀 덧붙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계속되는 이제 내용의 하자예요. 네네. 보면은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예전엔 그 특허에 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감정평가서를 읽지 않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감정평가서를 저렇게 읽고 농고 1, 농고 2, 농고 3으로 저기 보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사유로 해서 부인 사유를 구체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읽어보면은 다 부인할 만한 사유인 거예요. 네네. 그 동그라미 2를 보시게 되면 평가서에 평가를 숫자를 이렇게 계산해 놓고 네. 그걸 5 입력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엄청난 하자죠. 이제 그 계산은 이렇게 하고 음. 식은 이렇게 쓰고 네. 답은 엉뚱한 거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런 네네. 평가서들에 대해서 이제 국세 공무원들이 읽어볼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만큼 네네. 전산이 그만큼 적출해낼 이제 실력도 없었고, 근데 네. 지금은 저 자체가 이미 다 볼 수 있는 네네. 본인 다 영향도 다 되시고 네네. 실제로 저도 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실제로 평가서를 보면서 이건 가짜지 않냐? 네네. 라고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했더니 뭐 저런 부분을 찍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 이제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네. 네네. 어떻게 지금 세무사님께서 보실 때 네. 좀 전에 그 회사 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과 제목과 대표가 발명하신 연구가 똑같잖아요. 네네. 발명의 제목이. 네. 지금과 같이 식과 답이 다르다 이런 경우는 부인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저 업체만의 문제였겠느냐. 부산청에서 조사한 100여 군데 업체가 거의 대부분 그랬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컨설팅을 했던 컨설턴트, 네. 그다음에 변리사, 그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해서 정확하고 올바르고 합법적인 정보를 네네. 드리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삼위일체가 잘 안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네네. 네, 지금 저기서는 변리사의 어떠한 그 역할도 좀 아쉽고 네네네. 평가사의 역할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네. 자, 정리를 좀 이제 첫 시간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첫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이제 저희가 좀 방대하고 내용도 좀 깊숙이 들어간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기존의 2019년, 20년도에 이제 특허와 관련한 부분에서 세무조사도 저도 이제 여러 건을 진행을 해봤는데 평가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어이없이 무너진 케이스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0%, 99% 이상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식하는 게 특허권에 대한 평가는 양수도는 반드시 문제가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이 많은데 감히 오늘 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잘 평가해서 잘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저는 좀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첫 시간은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주제들을 가지고 네, 재밌지는 않고 좀 더 심화된 주제를 가지고 나오겠죠. 네. 오늘 이제 이상용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상용 감정평가사님 유튜브에 가도 이제 또 주옥 같은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네. 분들 좀 검색 한번 해주시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 또 저희 또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또 다시 한번 준비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오늘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네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이상용 평가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